운동하는 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가요? 드디어 운동을 할 동기가 생겨서 한 달쯤 운동을 좀 해볼까 하다가도 어느샌가 의욕을 잃고 흐지부지 되고 말죠. 혹시 여러분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동기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울려서 밝은 변에서 항상 업데이트를 받으세요.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헬스장에 가게만 만들어준다면 동기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하고 계시죠? 네, 그 의지를 잃지 않고 운동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작가인 주디스 나텔리 맥러플린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열쇠는 올바른 동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구를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려 하다 보니 항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예가 여기 있습니다. 1번.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어. 아마 운동할 때 가장 남용되는 문구 중 하나일 텐데요. 운동을 한다면 수반되는 고통 역시 자연스러운 거고 이기에 두려워 운동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문구는 종종 완전한 반대 효과를 불러옵니다. 첫 번째 운동 후 다음 날 근육이 엄청나게 쑤시면 과연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고통인지를 고민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만약 계속해서 통증 같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마음을 굳히면 하고 있는 일을 즐기지 못하게 되고 몸에 일어나는 변화도 즐길 수 없을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운동 효과도 더 더디게 나타날 수 있고요. 고통은 결코 좋은 동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피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2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내해야 해. 인내는 훌륭한 거지만 동기로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다가올 일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주며 절망하게 만들거든요. 아주 완벽하거나 아주 형편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불만을 품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통 더 쉬운 쪽으로 선택해버리고 말죠. 명심할 점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매일 한 번에 몇 시간씩 할 필요도 없고 하루쯤 건너뛰거나 운동 시간을 단축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본인에게 최선인 것을 하세요. 이 점은 다음 포인트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3번. 더 많이 하면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어떤 일이든 지나쳐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이든 업무든 개인적인 일이든 매사가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일을 더 많이 끝내기 위해서 야근을 한다면 물론 그 일은 성취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도 없을 거고 아마 스트레스도 쌓이고 피곤해지겠죠. 그러면 생산성을 높인답시고 늦게까지 일한 것이 결국 업무적인 실수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더 좋지 않은데요.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이다 보면 결국 부상이나 기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은 아무도 원하지 않으실 테니 운동을 하실 때는 좀 더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것을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PT를 받아보시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겁니다. 4번. 고통 아니면 수치심, 둘 중 하나야. 아마도 이 문구는 동기부여를 위한 최악의 문구 중 하나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위협하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구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체육관에서 스스로를 다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표를 못 이룬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러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끔찍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 아닌가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조바심 내며 무리해서 운동할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를 과하게 자책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제 아시죠?
정말 이치에 맞는 것은 스스로에게 당당하게 생활하면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잡지와 인스타그램에 실린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의 사진은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얻기 위한 허구일 뿐입니다. 아마 포토샵을 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운동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소셜미디어에서의 평판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5번. 몸을 가꾸면 인생이 바뀔 거야. 네, 몸매를 가꾸는 것은 특히 자신감 문제가 있는 경우 스스로에 대한 시각을 달라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확실히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절대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기적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간에 운동을 하러 가는 것만으로 문제들이 마술처럼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에서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의 책임이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운동을 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싶으신가요? 다시 말하지만 복근이 생긴다고 해서 당장 대출금이 저절로 갚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우가 더 좋은 일을 찾아야겠다는 긍정적 의욕이 생길 수는 있죠. 게다가 운동은 한동안 여러분이 무언가에 매진할 만한 에너지를 뿜어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될 거고 그렇게 필요했던 승진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간단히 말해서 운동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많은 것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6번. 힘든 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신호야. 피곤한 것과 기진맥진한 건 다르죠. 운동은 몸에 부담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후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지치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너무 지쳐버리면 운동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적인 생산성에도 가정생활에서도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 운동은 즐거워야 합니다. 약간 피곤해지는 건 좋은 겁니다. 처음 운동에 발을 들어놓았을 때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운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적당한 피곤함은 오히려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잖아요. 운동 후에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7번. 오늘만 견디면 내일은 더 쉬워질 거야. 어떤 것이 더 나쁠까요? 내키지 않으면서 억지로 체육관에 가는 것과 내일은 더 쉬워지기를 바라는 것 중에서요. 여기서 공통점이 보이세요? 맞아요. 둘 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조깅이든 헬스든 너무 하기 싫다면 억지로 하지는 마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운동을 하면 부주의하게 되고 그러면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운동으로 좋은 결과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운동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준비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시겠죠.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운동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방법은 많아요.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알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몸매를 가꾸고 싶어.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라든가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 돼.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육체적인 활동이 필요해. 마음을 맑게 해줄 테니까. 하는 것들 말이에요. 누군가가 떠밀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일단 운동을 시작하기만 하면 더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몸도 그 행복한 마음에 응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